오홍근이라고 합니다. 예, 그 모듈 개발 가이드는 좀 그 소스 코드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요. 약간은 어려울 수 있고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서 보신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의 결과물은 이러한 화면인데요. 보기에는 매우 간단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도 약간의 그 프로그래밍 소스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잘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XE의 동작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E의 동작 구조는 index.php라고 해서 설치를 하면은 가장 루트 폴더에 생기는 파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dex.php 파일 하나를 통해서 모두가 다 동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ndex.php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이렇게 제 사진인데요. 유저가 XE에 뭔가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호출하게 되면은 가장 처음에 index.php에서는 컨텍스트라는 것을 초기화하게 됩니다. 컨텍스트라는 것은 PHP 내부에서 사용하는 어떤 변수를 담아두는 그릇인데요. 여기에다가 유저가 호출한 내용들을 잘 담아두고 또 XE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잘 담아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한 변수를 잘 정리해둔 이후에 모듈 핸들러가 시작이 되는데요. 모듈 핸들러가 처음에 시작을 한 이후에는 비퍼 트리거라고 해서 모듈이 실행되기 전에 실행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실행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비퍼 애드온이라고 해서 또 모듈이 실행되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을 애드온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실행되도록 만듭니다. 그 이후에 바로 프롬 모듈이라고 해서 모듈 핸들러 단에서 프롬 모듈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롬 모듈은 뭐냐면은 실제 그 모듈을 실행시키는 역할인데요. 게시판이면은 게시판의 모듈, 그리고 위키면은 위키의 모듈, 이런 것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 핸들러에서 현재 실행해야 할 그 모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모듈에 실제 실행하는 내용을 실행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퍼 트리거를 했으니까 애프터 트리거도 해야 됩니다. 애프터 트리거는 뭐 가령 조회수를 올린다던가 하는 것들을 모듈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트리거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신경을 안 써도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애드온도 모듈이 다 실행되고 나서 실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실행시켜 주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모듈이 다 실행되고 나면 결과물로서 HTML이라든가 아니면 뭐 XML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줘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HTML 결과물을 보내주게 되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XA 공식 사이트인데 공식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index.php를 통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 그리고 안에서 처리하는 내용, 그리고 보내주는 내용,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를 알게 됐으니까요. 메모 모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모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메모 쓰기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작성한 메모의 리스트가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메모 내용을 하나하나 보는 것도 필요하겠고 수정이나 삭제 등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작성하고 나면은 처음에 봤던 것처럼요. 이렇게 리스트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성 화면,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그 스킨 쪽은 아직 다루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내용들이 출력되게 될 것입니다. 메모 모듈의 디렉토리의 전반적인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보시면은 루트 디렉토리가 있고 루트 디렉토리 밑에 모듈즈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각 모듈별로 그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메모 디렉토리라고 해서 메모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디렉토리와 파일들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디렉토리는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디렉토리고요. 파일은 여기 4가지 파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요. 이 콤프라는 디렉토리는 그 뭐랄까 환경 설정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이 정보가 무엇이고 그리고 모듈 안에서 어떠한 URL들이 정리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랭은 XE가 12개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로서 12개 나라의 말을 쓸 수 있게끔 정리해 놓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쿼리즈 같은 경우는 그 DB랑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DB에다가 질의를 넘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XML로 만들어져 있고요. XML을 통해서 여러 가지 DB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룰셋이라고 했는데요. 룰셋은 이번 1.5 버전에서 들어간 기능이기 때문에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마라는 것은 DB에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데 테이블의 구조 정보를 담고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여기도 역시 XM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즈와 TPL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스킨즈는 앞에 그 세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킨드를 담고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꼭 스킨즈라고 이름을 지을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나중에 그 PHP 파일 안에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지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관용적으로 이렇게 스킨즈라고 보통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TPL도 관리자 단의 UI HTML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도 꼭 TPL이라고 지을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수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저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본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살펴보기 전에요. 아까 전에 여기 4가지 파일이 있는데 이 4가지 파일이 기본 파일입니다.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안에 있는 파일들도 기본 파일이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class.php, 그 다음에 controller.php, model.php, view.php 이 4가지를 생성하면 되고요. 이 앞에는 보통 모듈의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memo.class.php 이런 식으로 네이밍 규칙이 되게 만들면 됩니다. 우선 그 컴프 디렉토리 밑에 있는 info.xml입니다. 아까 전에 스킨에서 다뤘던 것처럼 비슷합니다. 구조가. 그래서 타이틀 해가지고 어떤 모듈인지 여러 가지 언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그 모듈의 설명을 쓸 수가 있고요. 네, 버전 정보라든가 날짜,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1.4에서 왼쪽 어드민 메뉴에 보면 왼쪽에 분류를 하기 위해서 썼는데 1.5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모듈.xml입니다. 이 모듈.xml을 보면 크게 그랜트하고 퍼미션, 액션, 메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랜트하고 퍼미션은 권한 정보와 관련된 거고요. URL을 정의하는 부분은 액션입니다. 그래서 액션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메뉴즈라고 이번 1.5에서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살펴보셨겠지만 관리자의 그 메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듈을 만드는 그 개발자분들이 메뉴즈에다가 정의를 해두시면은 이거를 가져다가 관리자 그 메뉴 위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살펴보셔야 될 거는 요 액션즈라고 해서 URL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리스트의 URL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화면 라이트의 URL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은 액션즈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생성해야 될 파일이 모듈 이름 .class.php 파일입니다. 요거는 그 하나의 모듈의 부모 클래스로서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그 아래 클래스, 뭐 뷰라든가 컨트롤러라든가 모델 이러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을 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이름은 메모라고 하고 XE에서 만들어난 그 모듈 오브젝트라는 것을 상속받아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함수, 메소드를 만들면 되는데요. 모듈 인스톨, 체크 업데이트, 모듈 업데이트, 리컴파일 캐시 이 4가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일단 모듈 인스톨이라는 거는
모듈이 처음에 설치가 되잖아요. 관리자단에 보시면은 새로운 모듈을 다운받으면은 설치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그걸 누르면은 그때 실행돼야 될 내용들을 이 안에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키마스 안에 있는 그 테이블 만드는 거는 자동으로 되고요. 그 외에 더 해야 될 게 있다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전이 올라가면서 뭔가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은 이 체크 업데이트와 모듈 업데이트 이 두 부분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 업데이트라는 거는 만약에 처음에는 어떤 테이블이 있는데 나중에 컬럼이 하나가 더 추가되게 됐다. 그러면은 그 컬럼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크 업데이트 이 부분에 컬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고 없다면은 true, 있다면은 false 이래가지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듈 업데이트에서는 위에서 체크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컬럼이 없다면은 집어넣는 그런 액션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컴파일 캐시라는 거는 그 캐시 파일 재생성이라고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드민에 들어가서 캐시 파일 재생성을 할 때 캐시 파일을 지우고 필요한 캐시 파일이 있다면 재생성하는 새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 같은 경우도 캐시 파일을 만들어서 새로 쓰는데 그때 여기에서 메뉴를 새로 생성해라 라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4가지 기능을 하는 기본적인 메소드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view.php입니다. view하고 컨트롤러는 그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메모리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때 기본적으로 실행시켜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init 메소드라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실행해야 될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view.php에서는 템플릿의 경로가 어디인지를 지정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킨즈 밑에 %s라고 했죠. 그래서 스킨즈 밑에 어떠한 그 스킨명을 템플릿 패스 안에 집어넣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스킨즈 밑에 디폴트라는 스킨을 사용해라 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템플릿 패스를 저장을 하죠. 이 내부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구조를 만들어서 템플릿 구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메모 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쓰기의 URL은 index.php 모든 게 다 index.php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URL이 됩니다. 그리고 모듈은 메모, 그다음에 act는 디스프, 메모, 라이트 이렇게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은 메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모로 가고요. act라는 거는 아까 전에 그 모듈.xml에서 정의한 그 액션스 부분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스프라는 거는 화면에 보여진다는 거고요. 메모라는 건 메모 모듈, 그리고 뒤에 라이트라는 거는 임의로 지정하셔도 되는데 보통 쓰기 화면이기 때문에 라이트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저가 브라우저에다 호출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컨텍스트에다가 모듈은 뭐고 액트는 뭐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정보들은 뭐다라는 것을 컨텍스트에 다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듈 핸들러가 메모 모듈이 호출됐구나 그리고 액트는 뭐가 호출됐구나를 통해서 메모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memo.view.php라는 걸 알게 되겠죠. 메모를 통해서 메모 모듈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액트의 디스프를 통해서 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호출해야 될 거는 디스프, 메모, 라이트 디스프, 메모, 라이트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메소드에서는 무언가 개발자들이 원하는 행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템플릿은 요거를 호출해라 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껍데기밖에 없는 모듈.xml 안에서요. 액션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액션 네임은 디스프, 메모, 라이트 이게 URL이 되겠죠. 타입은 view 요거를 가지고 이제 memo.view.php 파일을 찾아가면 됩니다. memo.view.php 파일을 열어보면은 디스프, 메모, 라이트라고 이렇게 함수를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보통 컨텍스트 안에 is 로그드라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안 되어 있으면 에러 그리고 필요한 로그인 정보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템플릿 파일은 메모 라이트를 써라. 여기서는 HTML이 확장자가 안 붙어 있는데 자동으로 HTML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시면은 스킨스 밑에 디폴트라고 저장을 했잖아요. 템플릿. 그래서 그 밑에 가가지고 이 메모 언더바 라이트.html 파일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 언더바 라이트.html을 찾았더니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요 밑에 필요한 내용들만 만들면 됐었는데요. 1.5에서 밸리데이터라는 기능이 들어가면서 요 윗부분이 하나가 생성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밸리데이터를 통해서 무슨 값을 검증해가지고 오류가 났거나 유효성 체크해서 에러가 났으면은 다시 이 페이지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 페이지로 보내주면은 요 안에 에러 메시지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구들을 저희 엑스코어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기본 모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카피해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화면이기 때문에 폼을 써야 되겠죠. 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 쭉 담겨져 있고요. 여기 텍스트 에리어에 메모 내용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브밋 버튼이 있어서 이 내용을 서버로 날리게 되겠죠. 날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룰셋이라는 게 있고요. 모듈이라는 게 있고 액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라이트 화면에 URL 칠 때도 모듈과 액트가 있었죠. 그래서 쓰기 화면에서도 모듈과 액트가 필요합니다. 모듈은 메모가 되겠고요. 액트는 프롭 메모 인서트가 되겠습니다. 뷰는 디스프로 보통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처리할 때는 컨트롤러로 넘기게 되는데 컨트롤러는 프롭으로 시작해가지고 메모 모듈에 인서트하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에서 새로 생기게 된 룰셋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룰셋은 여기 보니까 인서트 메모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폼이 있어가지고 서브밋 버튼을 눌러서 폼이 서브밋이 되면은요. 메모.컨트롤러.php를 모듈 핸들러가 찾겠죠. 찾아서 그 안에 있는 프롭 멤버 인서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프롭 멤버 인서트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는 어떠한 작업을 하면서 DB에다가 메모 내용을 저장하고 잘 저장이 됐으면 OK 사인을 받겠죠. 그래서 완료가 되면은 페이지를 다시 변환시켜서 메모 리스트로 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많이 지루하시죠? 너무 이 소스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지루한 감이 있어서요. 퀴즈 미리 준비된 퀴즈이고요. 엑스이코어에 포함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시간상 조금 퀴즈가 많이 출제가 안 돼가지고요.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요거 아까 전에 스킨에서 다뤘었죠. XE에서 다른 HTML 파일을 인클루드하는 올바른 문법은 무엇이죠? 예. 1분이요? 맞나요? 맞아요. 아니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요. 인클루드하는 올바른 문법. 정답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시죠. 정답. 네. 예. 스킨을 자주 다루는 정찬병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로드라는 문법은요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불러들이는 문법이고요. 인클루드라는 문법이 HTML을 불러들이는 문법입니다. 예, 잘 들으셨죠?
엑스임 1.5 버전에서 지원이 추가된 HTML 문서형은 입니다. 이거 저도 답을 잘 몰라가지고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이 맞췄죠? 이 앞에 분들이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다음을 기대하고요. 네, XE 1.5부터는 HTML5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구조는 아시겠죠? 사용자가 폼을 서브밋 하면은 memo.controller.php 파일에서 뭔가 처리해서 DB에 집어넣고 성공했으면은 보내라. 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아까쯤에 룰셋이 있었는데요. 룰셋이 추가된 게 여기입니다. 그 메모 모듈 아래 보면은 룰셋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었고요. 거기 보면은 insert memo.xml이라는 그 룰셋 XML 파일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드의 네임은 컨텐트, required는 true. 기존에 필터라는 거 사용해 보신 분 계십니까? 모듈 개발하실 때요? 예, 없으시면은 그냥 새로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필터하고 내용이 비슷한데요. 필터는 기존에 이러한 룰을 만들어 놓으면 자바스크립트로만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밸리데이터로 오면서 룰셋 파일 하나 가지고서 자바스크립트로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서버 단에서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여기 보시면은 홈 옆에 룰셋은 인서트 메모라고 해놨는데 요게 그 템플릿에서 파시기 되면서 없어지고요. 자동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유효성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insert memo.xml이라는 그 내용에 기초해가지고 어떤 거를 검사해야 되는지를 자바스크립트가 검사하고요. 여기에서 빼먹었다 하더라도 서버 단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주기 때문에 좀 보안에 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보니까 여기 메모의 내용 컨텐트는 required to를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값이 없으면 에러를 리턴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롤셋과 관련된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여기서 시간이 부족하고요. 여기 보면은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 기억해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code.google.com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들어가면은 위키 메뉴에 여러 가지 그 개발적인 내용들이 담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모듈.xml 해서 아까쯤에 욜로 보내야 되니까 여기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액션은 프로 멤버 인서트, 타입은 아까쯤에 뷰였는데 이번에는 컨트롤러죠. 뭔가 내용을 집어넣거나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컨트롤러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버 단에서 검사하는 룰셋은 여기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 모듈.xml 그래서 인서트 메모 여기서 에러가 떨어지면은 아까쯤에 그 HTML 파일에서 제가 윗부분에 에러가 떨어지면 그 부분에 출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memo.controller.php의 prop member insert 이게 딱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로그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에 get request bars 아까쯤에 그 컨텍스트의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컨텍스트에 get request bars 하면은 그 집어넣은 내용들을 이 안으로 다 집어넣어 줍니다. 이 안에 다 값이 담겨져 있겠죠? 자, 여기서 꺼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 SRL, 멤버 회원번호, 그다음에 내용, 바즈 안에 컨텐츠라고 들어가 있겠죠? 자동으로 여기서요. 이렇게 아규먼트를 다 정리한 다음에 여기 아규먼트로 넘겨주면 됩니다. execute 쿼리 해가지고 이 쿼리를 실행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 아규먼트에 담아가지고 여기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실행을 해서 아웃풋을 결과물을 내주게 되는데요. 이 안에 보면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그래서 아웃풋에 to 분을 해가지고 실패했냐, 성공했냐 느낌표면은 실패입니다. 실패했으면은 에러를 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필터를 써가지고요. AJAX 통신을 해가지고 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리턴 아웃풋 하면은 AJAX로 값을 받아가지고 거기 스크립트 단에서 다 처리를 했었는데요. 밸리데이터로 오면서 포스트 방식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포스트 방식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요.
AJAX로 하면은 파일 업로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더라도 약간 다른 편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 방식을 지원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XML, RPC나 JSON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온 거라면은 이런 식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리턴 URL을 정하고 위로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필터로 넘어간다면은 기존과 방식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과를 리턴해 주게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insert memo.xml이라는 거는 뭐 이름이 아까쯤에 룰셋하고 똑같아서 헷갈릴지 모르지만 룰셋 안에 들어가 있고요. insert memo.xml이라는 쿼리 파일은 쿼리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nsert memo라는 테이블 안에 insert memo라는 쿼리 아이디고요. memo라는 테이블 안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담아서 집어넣으라고 하면 됩니다. 아까 그 컨트롤러에서 아규먼트를 정리했잖아요. 그 아규먼트는 이런 데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름하고 그 아규먼트하고 이름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메모 리스트를 가기 전에요. 제가 요 작성한 내용과 관련돼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그 등록 화면인데요. 제가 미리 그 메모 모듈을 깔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업데이트 가능한 메모 모듈 해가지고 설치. 네, 설치됐는데 또 업데이트가 나왔죠. 이 업데이트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여기 보면은 XE가 설치되어 있고요. XE 메모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죠. 인스톨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가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어떤 컬럼이 하나가 필요하다 해서 그 체크 업데이트하고 모듈 그 업데이트 부분의 메소드에 값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설치를 했고요. 메모.class.pg 파일에 기본적인 그 업데이트나 인스톨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열어보시면은 여기 체크 업데이트, 최초 인스톨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변경된 내용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true를 반합니다. 제가 하나로 테스트를 넣은 게요. is column exist 메모 테이블에 어떠한 other 컬럼이 없다면 true. 안 그러면 false. 지금 아직 other 컬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기 때문에 어드민에서는 업데이트 해야 될 내용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도 똑같이 체크를 해가지고요. other 컬럼이 없다면은 컬럼을 집어넣고 메모에다가 other 컬럼을 넘버 형태로 집어넣고 인덱스도 other 컬럼에다가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한번 진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게 이제 그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업데이트 할 내용이 없고요. 여기서 다시 메모를 보시면은 여기 other 컬럼이 생겼죠. 인트로. 예, 이런 식으로 테이블 구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작성해서 등록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쯤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리스트 화면으로 오게 됐죠. 여기까지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예, 이제 메모 라이트까지 끝났으니까 메모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리스트는 그 액션에서
memo.view.php에다가 정의를 해야 되겠죠. 화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함수 이름은 디스프 메모 리스트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디스프 메모 리스트는 화면에 메모의 내용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DB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를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MVC라고 해서 개발 방법론을 잘 알고 계시나요? 예, 각자 자기가 할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뷰는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용을 가져오는 거는 모델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memo.model.php한테 이 view.php는 물어봅니다. 메모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고 얘는 자기가 직접 DB에 붙어서 메모 내용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서 모델은 뷰한테 메모 내용이 이런 게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메모 view.php는 메모 내용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컨텍스트에다가 셋을 해주게 됩니다. 다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나서 템플릿을 지정해주면은 템플릿에서는 이 컨텍스트에 집어넣은 내용들을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똑같은 설명이 되겠는데요. 액션에 보니까 디스프 메모 리스트라고 정의를 했고요. 타입은 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 view.php에 똑같은 액션명으로 이렇게 함수명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체크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을 갖고 와서 모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메모 리스트 좀 줘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모델을 생성할 때 보통 new 뭐 이런 식으로 하죠. new 클래스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귀찮기 때문에 XE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원을 합니다. get 모델 하나 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메모에서 쓰는 모델을 하나만 줘라. 이게 그 내용이 담겨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내용, get 메모 리스트 아니면 뭐 get 메모 이런 것들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 가져온 내용이 아웃풋에 담기고요. 이 아웃풋을 구성하는 내용들을 잘 뜯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컨텍스트에 셋 해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담습니다. 메모 리스트에다가 아웃풋의 데이터를 담고요. 토탈 카운트에다가 토탈 카운트를 담고요. 이렇게 다 담으면은 요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HTML 페이지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변수명이 요 이름으로 담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HTML 페이지에서는 저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모델.php인데요. 특별히 할 건 없고요. 그냥 아규먼트 정리해서 쿼리 날려가지고 쿼리의 아웃풋 결과가 담기면은 에러가 아니라면은 리턴, 에러라면은 에러 리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요 내용만 담겨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쿼리.xml 파일인데요. 아까쯤이랑 똑같이 쿼리 아이디 있고요. 어느 테이블에서 볼 건지도 있고요. 네, 컨디션이라고 해서 조건입니다. 멤버 SRN 회원 번호로 쿼리해야 하라. 다른 회원 거를 가져오면 안 되니까 이런 조건들을 넣어주시고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보통 페이징이라고 그러죠. 1페이지, 2페이지. 그래서 한 번에 5개씩 다 보고 정렬은 메모 번호로 역순으로 정렬해라.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쿼리 작성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쿼리가 이제 결과가 나면요. 아웃풋에 담긴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아웃풋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에러 번호는 0이면 성공입니다. 마이너스 1이면 실패고요. 그리고 쿼리는 어떤 쿼리들이 실행됐는지. 여기 보니까 리미트 0부터 5 아까쯤에 페이지 내용이 담겨 있고요. 회원 번호 몇 번으로 바꿔와라. 이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실행 시간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총 몇 개 갖고 왔다, 몇 페이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스테이터스 코드 같은 경우는 404 나파운드 있잖아요. 페이지 없을 때, 못 찾았을 때. 기존에는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페이지 못 찾아도 리스트로 막 보내줬었는데 이게 뭐 검색 엔진에 안 좋잖아요. 없으면 없다고 보여줘야 되는데 안 좋기 때문에 404일 때 404 헤더를 보낼 수 있게끔 요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라는 그 오브젝트에 보면은 배열로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보통 배열이 0번부터 시작하는데요. XE는 1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필요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담겨져 있죠. 요거를 이제 HTML 파일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관련된 정보들 총 몇 개, 현재 페이지 몇 개,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페이징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템플릿 파일 마지막 여기 파일이죠. 여기서는 아까쯤에 앞 세션에서 잘 살펴봤던 것처럼 루프라는 이런 템플릿 문법을 통해서 요기 tr부터 요기 tr까지 돌리는 겁니다. 계속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 거겠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get UR이라는 것을 통해서 URL도 작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date라는 PHP 함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의해놓은 함수가 아니고 PHP 함수도 이렇게 중괄호 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네, 메모 뷰 또 살펴보기 전에 퀴즈 하나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제일 처음 시간에 한 것 같네요. XE 공식 웹사이트 회원 그룹 이름으로서 틀린 설명은 하긴 했는데 안 나온 내용인데 그 마크에 보면은 잘 나와 있거든요. 뒤에서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네. 보기 슬라이드 보기 맨 위에. 보이시나요? 예, XE CM CN TS TRND. 예, 손 들고서 1번입니다. X 유저 맞나요? 예,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 더 할까요? 예, 좋습니다. 계속해주세요. XE 1.5 버전에 추가된 기능으로 레이아웃과 여러 모듈의 스킨셋을 한 번에 적용하는 기능. 예, 여기 맞히셨습니다. 앞에 빨간 옷 입으신 분. 예, 언제까지 할지는 여기 스톱 해주시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 맞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E 땡땡땡땡땡은 서버 측에서 PHP 문법으로 해석되며 DB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보관하여 사용자 화면에 출력합니다. 이 뭐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PHP 문법으로 해석된다. 제가 정답을 모르겠 정답 아십니까? 예? 예, 저는 압니다. 예, 제가 맞는지 맞췄잖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맞춰서 선크죠. 정답을 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예. XE 템플릿. 예, 비슷했습니다. 템플릿 문법. 예, 정답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예, XE 템플릿 문법이 맞습니다. 템플릿 문법입니다. 예,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메모 뷰도 메모 리스트랑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본 것처럼 뷰에서 메소드를 실행하는데 자기가 직접 가져오지 않고 모델에서 갖고 오고 컨텍스트에 집어넣고 HTML에서 출력한다. 예. 이제 두 번 보니까 쉽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제일 먼저 액션 정리해주고요. 뷰로.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거를 액션을 만들어주고요. 메모 SR을 받아가지고 어떤 메모인지 메모 번호가 있어야 되니까 정리해주고 모델한테 물어봐서 메모 하나만 줘. 이 번호에 대한 메모 하나만 줘. 그래가지고 결과 받아가지고 컨텍스트에 집어넣고 템플릿 지정해주면 이 HTML 파일에서는 요 이름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모델도 그냥 콜이 날려서 결과물 가져오는 거. 물론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유효성 검사 같은 거 안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메모 번호가 없으면 에러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서 HTML 파일에서는 이 메모에 집어넣은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보여주면 됩니다. 메모 안에 메모 번호, 메모 안에 회원 번호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여기 아까쯤에 그 하나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은 여기 보면은 모듈의 메모 잠깐만요. URL 가는 것이네요. 여기 보니까 모듈은 메모, 액트는 디스프 메모 뷰, 메모 XRL은 111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정보를 기초로 해서
뷰를 통해서 모델을 통해서 DB에서 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정보를 아까 전에 그 템플릿 문법을 통해서 한 것처럼 보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그 HTML 소스입니다. 네, 이제 기타 정보입니다. 수정하고 뭐 삭제 이런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프로세스를 타면 되고요. 너무 같은 내용 반복하는 것 같아서 수정과 삭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모듈.xml에서 저희가 액션만 다뤘었는데요. 이 그랜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그랜트라는 항목은 뭐냐면요. 어떠한 그 권한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랜트라고 해서 디폴트는 손님들을 볼 수 있게 게스트로 했고요. 타이틀은 코리아로 목록, 영어로는 리스트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어디서 보이냐면요. 어드민으로 들어가면은 게시판에 보면은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디폴트는 모든 사용자 게스트로 되어 있고요. 한글로 하면 목록으로 나오고요. 위에서 그 언어셋 설정하는 부분에서 영어로 바꾸면 여기가 리스트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려고 그랜트를 설정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 퍼미션이 있는데요. 퍼미션은 그 원래 코드 안에 권한이 들어가면 굉장히 지저분해지잖아요.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퍼미션이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액션 하나당 하나씩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디스프 메모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회원만 보게 됩니다. 예, 게스트 비회원 봐봤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타겟은 멤버. 이 안에는 게스트라든가 멤버라든가 매니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매니저는 최고 권한 관리자뿐만 아니라 그 모듈의 그 관리자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메뉴즈라고 해서 요번에 1.5에서 새로 생긴 내용인데요. 이 메뉴 네임은 메모라고 해놓고 그것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다국어를 이런 식으로 영어, 한국어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요. 관리자 메뉴 설정이라고 해서 설정 부분에 관리자 설정 부분은 이런 식으로 관리자 메뉴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판, 사이트, 사이트 맵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1차 메뉴 말고 1차 메뉴 밑에 내가 뭐 회원 밑에다 뭘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여기 추가를 누르시면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뜹니다. 거기서 아까쯤에 메모를 집어넣으시면 이 밑에 쏙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런 식으로 관리자 메뉴를 새로 추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랭은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템플릿을 하려고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다국어 사이트를 개발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개발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명을 아이템 네임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코리아, 잉글리시 쭉 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일본어까지만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뒤에는 안 쓰시면 되죠. 그래서 코리아로는 문서 목록, 영어로는 도큐멘트 리스트, 일본어로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넣어두시면은 템플릿에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달러랭의 도큐멘트 리스트. 그러면은 알아서 영어로 세팅하면 영어로 나오고요. 한글로 세팅하면 한글로 나오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기타를 다 살펴봤고요. 예, 모듈 개발 가이드 내용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퀴즈 남은 거 다 내셔도 돼요. 예, 선물이 있는 데까지 그럼 다 하겠습니다. XE가 지원하지 않는 DBMS는 예, 3번 예 맞습니다. 이 앞에 네, 아까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수첩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저 그래요? 수첩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원래 받은 분은 또 받으면 안 되는데 수천만 드릴게요. 세 문제 정도 더 내실 수 있고요. 노트는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티셔츠만 드릴 수 있어요. 좀비가 이거 오네요. 1.6 버전에서 탑재가 계획된 위직 에디터는 이거 공식 사이트 저 뒤에 무슨 예 하시네요. 아닙니다. 2번. 2번이요? 예 맞습니다. XE에서 자꾸만 에디터를 손보다 보니까요
버그가 더 많이 생산되고 거기에 리소스를 쓰다 보니까 딴 데 리소스를 쏟지를 못해서요. 오히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오픈소스 에디터를 사용해서 좀 더 좋은 그 결과물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현재 X2의 국내 CMS 분야 점유율은 몇 프로입니까? 예.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네, 다른 이거? 분께 기회를 예. 주세요. 안 받으신 분들 중에 예, 어느 분께서 받으셨나요? 예. 아, 예. 아, 이거 넘어갈까요? 그냥 대충 맞추. 예, 대충 몇 프로입니까? 예. 57.4%요. 아, 아, 일단 예, 조금 맞는 걸로 해드리죠. 오늘까지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틀렸네요. 57.1%까지 제가 보고 왔는데요. 네. 하나 더 있습니까? 예, 하나 남았습니다. X에서 작성한 글의 업데이트 정보를 검색 엔진에 직접 전달하는 API. 이건 매니아 아니면은 조금 예, 매니아는 받으셨죠? 네. 모르시나요? 봤는데.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예,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예, 10분 정도 쉬고요. 그러면은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